Last few hours, we have learned that awful news that 2-year-old Taylon has died. The search began 48 hours ago when his mother was found brutally murdered in their apartment. Police said their investigation led them here to Lake Magary, where they had been searching all day and finally found young Taylon just a few hours ago. As the detective got closer, they fired one round to the alligator. The alligator dropped the object that he had in his mouth, and we were able to retrieve Taylon's body intact. 이번 사건은 그 누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30일 테일런 모슬리라는 이름의 2살짜리 남자아이에 대한 앰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참고로 앰버 경보는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9살 소녀 앰버 해거먼 양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린아이가 실종되었을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테일러는 악어의 입에서 발견되었고 그의 어머니 파슈는 100회 이상 칼에 찔려 끔찍하게 살해당했으며 그의 아버지 토마스는 흉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무 살의 파슌 제프리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등생으로서 학업에 열정적이었지만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21살의 토마스 모슬리를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을 했습니다. 졸업사진에서 그녀가 그녀의 아들 테일런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가장으로서의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것보다 래퍼가 되어 음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였죠. 또한 그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들을 방치하기 일쑤였습니다. 때문에 파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 약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아들을 혼자 부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파슌이 일하는 동안에 테일러는 파슌의 어머니 라키타와 이모 테오와 함께 지내곤 했습니다. 파슌은 쉬는 시간마다 아들을 보기 위해 영상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그녀에게 있어서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파슌은 그녀의 남편인 토마스의 생일 파티를 주최했습니다. 이 파티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열렸으며 파슌의 가족과 토마스의 가족 모두 참석했습니다. 파티는 오후 5시 30분경 끝이 났고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슌의 어머니와 이모는 파슌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영상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파슌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걱정이 된 그녀의 이모 테오는 파슌을 확인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파슌의 차인 파란색 닛산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차에서부터 집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뭔가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황 설명을 한 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와 경비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전체가 피범벅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몸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파슌은 화장실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파슌의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상을 입고 사망한 것처럼 보였죠.
이모는 서둘러 2살 아기 테일런과 토마스를 찾았지만 그들은 집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f somebody saw something, Please speak up. So if you know something, say something. Help us get Taylor back. Taylor lost his mommy, so he needs his family right now. 지체 없이 테일러 모슬리에 대한 앰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역 경찰들 뿐만 아니라 FBI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테일런을 찾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테일런과 토마스의 행방을 찾는데 모든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생일 파티가 끝난 후 파슌 그리고 테일런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테일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토마스를 찾기 위해 그의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토마스의 어머니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15분경 어쩐 일인지 손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왔길래 그에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곧 토마스가 근처에 있는 쉐인트 앤드류스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들은 토마스의 치료가 끝난 후 바로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토마스가 피해자인지 용의자인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경찰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에게 난 상처는 칼 공격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과 일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테일런의 행방을 묻는 경찰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했고 바로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FBI는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심지어 사냥개들을 동원해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테일런을 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수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모든 장소를 수색했습니다. 또한 파슌의 차, 집 앞 쓰레기통까지 뒤졌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있는지, 본 것이 있는지 물었고 근방의 모든 CCTV를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테일런 가족을 알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 또한 힘을 보태주었죠. 앰버 경보가 발령된 지 불과 몇 시간 후 리델 골든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마조리 호수에서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한 악어를 발견합니다. 그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재빨리 악어를 향해 한 발을 발사하자 악어는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테일런 모슬리였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마조리 호수가 토마스 어머니의 집 앞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토마스를 용의자로 지정하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파슌의 핸드폰을 위치 추적한 결과 그녀의 핸드폰은 토마스의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오후 8시 30분에 집을 떠났고 마조리 호수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9시 15분에 토마스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슌의 아파트에서 수사관들은 구찌 로고가 있는 피 묻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는 피 묻은 지문들과 함께 세정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상하셨듯이 그 신발 자국과 지문들은 토마스 모슬리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토마스 모슬리는 그 즉시 체포되었고 파슌과 타일런의 죽음과 관련하여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파슌의 몸에는 무려 100개 이상의 자상이 있었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기 타일런에 관해서는 처음에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사인은 불분명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상태로 물에 던져져 악어에게 공격을 받아 죽은 것인지
아니면 토마스에 의해 이미 살해당한 후 호수에서 유기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그가 물에 던져졌을 때는 아직 살아있었으며 그의 사인은 익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타일런의 시신에서 악어들에 의한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악어들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악어들이 득실되는 호수에 자신의 아들을 던지다뇨.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테일런을 그 호수에 던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본인은 살겠다고 병원에 갔다는 게 정말 실화라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건입니다. 토마스를 처음 병원에서 인터뷰했던 경찰은 그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며 그의 변호사 또한 만약 그가 정신병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정말 난해합니다. 저는 그의 음악의 가사를 읽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단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은 토마스 모슬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에 대해 토마스의 변호사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임명한 의사 2명 또한 그를 재판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검토한 판사는 토마스 모슬리에게 지금 당장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그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다음 재판에 회부되기까지는 아마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의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동기에 관해서 자신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라고 추측합니다. 하루빨리 토마스에게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져 유족들이 받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